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치매연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남녀의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이 치매 유병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아픔과 금전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치매보험, 어떻게 해야 잘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치매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득이 되는 정보라고 하니까 오늘 강의 내용에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L사의 플러스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어려움들 해결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치매 보험이 든든한 대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매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 김종혜 전문가님의 강의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 알면 알수록 이득인 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병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답이 치매라고 할 정도로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19세 이상의 10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1위가 암, 2위가 치매, 뇌졸중, 기타였었는데 2017년도에는 1위가 치매, 암, 뇌졸중, 4위가 기타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암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치매가 1위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뭘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발병된 부위의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거지만 치매는 내 뇌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택시 수가 과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28만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 수는 제주도 인구보다도 많은 2016년 기준 6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고령 인구의 증가 때문이겠죠. 2015년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654명에서 2025년이 되면 1,050명, 2035년이 되면 1,518명, 2045년이 되면 1,818명으로 앞으로 30년간 고령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치매 보장이 필요하신 분은 약 7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완치가 되는 걸까요? 간병이 필요한 보험일까요? 간병이 필수인 거겠죠. 그래서 1인당 비용을 보니까
월 평균 공동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75만 원의 간병 비용이 들어가고 1대1 간병을 할 경우 월 18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본인 부담은 7%, 배우자 부담 15%, 나머지 78%는 자녀가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녀가 이 월 75에서 180만 원의 간병비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치매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지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R 척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 기억력과 판단력과 문제 해결, 사회활동, 생활, 가정생활과 취미, 자가관리 등 6개 영역의 점수를 복합 계산해서 점수를 우리가 0점부터 5점까지 매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0점은 경미한 건망증이라고 해서 치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0.5점은 지속적인 건망증이지만 진단은 보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치매 예방약을 드시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치매 예방약을 드시는데 이미 이거는 0.5점 CDR 척도 판정이 내려져서 예방약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매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CDR 척도 1점부터 저희가 이제 치매보험을 보상을 해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기억력 장애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서 경도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CDR 척도 2점은 반복적인 과거 기억력으로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등도 치매, 그 다음에 CDR 척도 3점이 되면 심한 기억장애에서 단편적인 기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납입 면제와 월 생활비를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 진단이 보상이 되는 거는 CDR 척도 1점부터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보상 금액이 좀 적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치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경증에서 중증까지 치매 진단비라는 것이 나갔는데 초기 치매인 CDR 척도 0.1대 경증 치매 300만 원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진행이 돼서 중등도 치매가 되면 200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더 진전이 돼서 CDR 척도 3점의 진단을 받으면 1,500만 원에서 합해서 2,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이때부터 납입 면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부터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종신토록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이 이 보험의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몇 년을 생존하시는지 아십니까? 평균 12.6년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바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3년, 36회는 보증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600만 원은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보상이 다 가능한데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초기 치매 때 발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2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총 수령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중등도 치매인 CDR 척도 2점 진단을 받았을 경우 5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예 처음 딱 진단을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아서 2,000만 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세 기준이 되셔서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2,000만 원이 나가고 10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총 받아가시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5년치 생활비 1억 8천만 원과 일시금 2천만 원에서 총 2억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근데 85세 발병이 돼서 87세에 돌아가셨더라도 생활비 3,600만 원과 일시금 2천만 원에서 5,600만 원은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80세 때 진단을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니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2억 4천만 원, 일시금 2천에서 2억 6천만 원의 총 수령액을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시면 요 금액의 5,600만 원은 변함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보험료를 얼마나 들어갈까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90세 만기 기준으로 해서 남자 30세 31,800원에서 71,200원까지 보험료가 들어가고요. 여자분들은 30세 28,900원에서부터 64,900원, 그다음에 95세 만기로 하게 되면 49,600원에서 11만 원으로 90세보다는 95세 만기가 보험료가 좀 더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가장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높은 환급률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험료 3만 원에서 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치매가 걸렸을 때 많은 보험금을 받으시지만 내가 아무 일 없이 오래 살아서 건강하다 했을 경우에 환급률도 중요하겠죠. 30세 기준 31,800원을 총 760만 원 20년 동안 납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세가 되셨을 경우에 268%로 무려 2천만 원의 이제 환급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거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31,800원을 은행에 20년 동안 저축을 했을 경우에 만연 몇 %짜리 저축을 했을 경우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금리 4% 정도의 저축을 했을 경우에 이 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은행에는 4% 예금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40대는 41,000원, 50대 53,000원 보험료는 각각 다르지만 내가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때 시점에 해지를 하더라도 159에서 268%까지 굉장히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자면 경증 치매부터 단계적으로 2천만 원의 진단비를 수령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중증 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가 지급이 된다. 그리고 CDR 척도 3점 이상일 때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으시고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은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얘는 내가 가입하시고 나서 조기 사망을 하시면 책임 준비금을 드리고 오래 사시면 앞에서 보셨듯이 높은 환급률을 가져가시고요. 또 중간에 내가 치매 진단이 발병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시면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 보험이라고 제가 감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혜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치매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매보험에 특화된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다면 잠시 후에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L사의 안보험 증권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 아나운서님 혹시 네. 그 전화로 보험 가입하는 권유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자주 와요. 이게 자주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보험을 좀 권유하는 전화를 저도 가끔 받고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안보험도 전화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화로 무슨 보험을 가입하지? 뭘 설명을 뭐 얼마나 알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의아해서 요번에 전화로 가입하신 보험이지만 제대로 한번 보장에 대한 분석을 해봐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요 증권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화로 증권 가입하신 분들 지금 방송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사의 플러스 안보험이고요.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8일에 가입을 하셨고 만기일자가 2022년 10월 18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아나운서님 이게 몇 년짜리 보험인 것 같으세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10년짜리 보험이네요. 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10년짜리 보험은 아니고요.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년마다 갱신이 돼서 올라가는 1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자, 계약자는 남땡땡님, 주피보험자는 최땡땡님, 그 다음에 만기 분할 시 본인, 입원 장애 시 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본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 본인은 계약자일까요? 주피보험자일까요? 계약자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네. 왠지 질문하시는 거 봤을 때 피보험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만기 분할 시, 입원 장애 시 본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부분 이걸 계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본인이란 거는 이 주피 보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건 주피 보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망 시에는 사망 시 수익자라고 적혀 있네요. 보면 이분은 조금 빨리 가서 수익자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방송에서 네. 늘 그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 시에 여러분들 수익자들을 찾아가면서 필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지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적혀 있기를 L사 플러스 안보험 갱신형 보험료는 62,600원입니다. 자, 주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암치료보험이라고 해서 암보험으로 일반 암으로 진단됐을 때 6천만 원이나 보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근데 2년 경과된 시점에 100%를 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 책임 개시일 이전에 네. 보상은 90일 이후부터 2년 안쪽에는 50%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회사들의 보험을 보면 보통 1년 안에 발병을 했을 때 50%인데 네. 여기는 면책 기간이 2년이나 되니까 그 좀 부담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네. 가입해야겠네요. 네, 예. 그리고 보면 유방암, 전립선 암 이외의 암에 6천만 원이고요. 밑에 보면 유방암 또는 전립선 암은 1,200만 원,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갑상선암, 피부암, 제자리암에 대해서는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유의사항을 꼭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굉장히 많이 적혀 있죠. 네, 어려워서 다 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보면
보다가 포기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다 되겠지. 하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남자분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에 발병을 하셔서 1,200만 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번에 위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럼 네. 혹시 아나운서님 위암이 발병했을 때는 얼마를 받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위암이 일반암에 속할 테니까 그 6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틀렸습니다. 제가 자꾸 틀리네요. 네, 자꾸 틀리시네요. 네. 여기 보면 암으로 보장받는 게 최고 한도가 6천만 원인데 네. 이미 1,200만 원을 받으셨으니까 나머지 4,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위암에 발병을 해서 지급 금액을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전립선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 발병했을 때 얼마를 받을까요? 제가 오늘 많이 시험에 드는 것 같은데 네. 1,200만 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또 틀리셨네요. 네. 제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 최고 한도가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은 이미 다 받아가셨기 때문에 받으실 금액이 없으십니다. 요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네요. 네, 그다음 수학 이제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하고 네. 미리 생각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사항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특약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볼 때인데요. 고액암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유의사항을 보니까 고액암에 대해서 보장하는 게 백혈병, 뇌암, 골수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요렇게 적혀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면 코드가 맞아야만 지급이 되는데 코드가 친절하게도 적혀 있습니다. C40에서 C41은 이거는 뼈암, 관절, 연골암을 얘기하고요. C70에서 C72는 뇌암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네. C81에서 C96은 림프 조혈암을 얘기하고요. D47.1, D47.5는 백혈병을 얘기하니까 코드 확인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특약으로 정기 특약입니다. 사망보험금을 1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참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 사망보험금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아니면 내 몸 밖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다쳐서 재해에 의한 사망을 다 어울러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니까 보장 범위와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적혀 있는데 여기는 2천만 원을 주게 되어 있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뇌출혈이라는 것은 우리 뇌질환에 대해서 9% 정도만 보장을 하니까 보상 폭이 굉장히 작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아쉬운 같습니다. 점이네요. 네, 네. 좀 아쉽죠. 네. 자, 이걸 제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봐주면 장점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이 1억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일반한 진단비가 최대 6천만 원이니까 보험료 대비 보장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보험은 10년 보안용으로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100세까지 가져가는 보험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근데 내가 가장으로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요때만 생각해서 보안용으로 준비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면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보험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험만 갖고 있다고 하면 10년 뒤에 오르고 또 10년 뒤에 오르고 한 3번 정도 갱신을 맞이하실 텐데 보험료 오르는 거가 보험료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담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아까 얘기했던 뇌출혈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이 굉장히 폭이 협소하니까 요거 잘 살펴보시고 내 보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신경이 전문가와 함께 엘사의 플러스 암보험에 대한 자세한 증권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화를 통해서 쉽게 가입을 하셨다가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증권이었습니다. 10년 보완용으로는 적절했지만 뇌질환에 대한 그 보장의 폭이 좀 아쉬웠던 증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증권 살펴보시고 이렇게 장단점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로 증권 보내주신다면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두 가지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은요,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청자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 보험을 좀 네.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했는데요. 예. 네, 저희 남편이 영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운전을 좀 많이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저희 형부가 뇌경색 진단 받으셨는데, 그래서 언니가 예. 많이 요새 좀 힘들어하는데, 또 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 남편 보험은 더 걱정이 되시죠? 형부는 지금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네. 아프신 모습을 보니까 더 보험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살이요. 올해 50살 되셨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아프시거나 뭐 약 드시는 건 있으실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증권을 살펴보니까 CI 보험을 꽤 오래전에 준비하셨던데 이 CI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가입하신 건가요? 예, 좀 그때 중간에 또 한 번 오셔서 설명해 예. 주셔서 어쨌든 뭐 좀 진단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준비를 네. 하신 거죠? 네. 저희가 임현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0살 되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교보생명 큰사랑 CI보험을 20년 납으로 2007년도에 가입을 해주셨고요.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32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올해 50살 된 남편이 영업일을 하는데요. 형부가 최근에 뇌경색도 걸리고 그런 걸 보니까 남편 보험의 보장이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임현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서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네. 예, 증권 먼저 보내주셔서 제가 잘 살펴보기는 했는데 아까 뭐 형부께서 뇌경색 진단 받으셨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의 가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보내주신 증권이 교보 큰사랑 CI 보험이었는데요. 가입 특징을 보게 되면 뭐 기본계약 사망에 CI 진단 같이 들어가져 있고요. 특약으로는 뭐 CI 추가 보장, 입원 특약, 암 특약, 뭐 남성 건강 치료 특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 증권을 봤을 때 제가 아쉬운 점,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증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보험에 7천이 가입되어 있고 CI 진단을 받았을 때 80%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이나 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뭐 5,6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진단 자금이 굉장히 컸던 거는 맞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CI 진단에는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는 거는 경색의 진단이 먼저 온 다음에 그 혈관이 막혀서 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이라고 치면 그래요? 남편분께서 뇌경색 진단을 지금 받으신다고 하면 여기서는 아무리 진단비가 크다 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예. 그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진단비는 진단비, 사망은 사망대로 이렇게 별도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비들을 골고루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즘에는 뭐 건강검진을 조기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조기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찍 진단을 받지만 그만큼 완치율도 높은데 암 진단으로 한 번 받으셨다고 해서 또 다른 뭐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보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점, 이것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약이 뭐 입원 특약, 암 입원 특약, 남성 건강 치료 특약 다 있는데 이런 특약들이 또 지금 문제는 80세로 다 끝난다는 거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추세인데 80세에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특약 자체 다 끝나버리면 그 후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 큰사랑 CI 보험에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았던 증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D손해보험사의 100세 청춘보험 가입하셨는데요. 요거는 크게 분류를 해서 보면 실손보험에 운전자 특약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들어놓으신 가입하신 보험이세요. 가입도 2010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손보험 제도가 완전히 지금처럼 뭐 1년 갱신 이렇게 개정이 되기 전에 가입하신 거라 갱신 주기로 따지면 뭐 3년 갱신이고요. 또 처음에 가입한 시점부터 이 보험이 끝나는 100세까지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에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 틀 그대로 종신까지, 그러니까 100세까지 받으실 수 있는 실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15년 갱신하는 그런 실손보다는 보장 범위도 더 넓고 혜택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실손 부분이고, 또 운전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특약들을 같이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뭐 운전자 비용 따지면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방어 비용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또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거는 그거를 제외한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자동차 할증 지원금 이런 식으로 다른 특약들이 조금 더 들어가져 있고, 방어 비용이 뭐 금액이 800 되어 있는데 요 금액에서 보니까 이 방어 비용이라는 거는 요즘에 가입하는 단어로 변형을 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될 때 약식 기소가 있고 정식 기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식으로 기소가 돼야지만 그 부분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약식 기소만 되더라도 500만 원 정도의 비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면허 정지 위로금, 취소 위로금, 할증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0년에 가입하실 때 있었던 그런 보장들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손해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 보험사들에서 이 담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요즘 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전혀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예. 중요한 내용의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입한 시점을 2010년부터 언제까지냐면 전체 보험 기간은 100세지만 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뭐 보험기간 끝까지 가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70대, 80대 되면 아무래도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준으로 보면 뭐 시점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이 100세 청춘보험 가입 내용은 좋기는 한데 또 운전도 많이 하시고 상해에 대한 위험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단순히 준비하실 때 같이 후유장애나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 드는 운전자 보험, 요즘에 드는 실손보험보다는 좋은 부분으로 가입을 하셔서 이것만큼은 정말 잘 가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의 진단을 해보자면, 교보지 큰사랑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좀 정리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아까 뭐 보장을 받고 싶다라는 뇌경색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폭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은 뭐 어디다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32만 7천 원 정도 나가시는 32만 4천 원 정도 나가시는 보험료를 6만 7천 원대로 줄이시고요. 그 줄이시는 갭으로 새로운 보험을 뭐 한 번 더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고민해서 제가 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내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에 손해보험사에도 무해지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해지 상품으로 하면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보험료가 한 30% 정도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 보장, 뭐 무해지라고 해서 보장 내용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 내용으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아까 사망에 같이 연계되어 있던 진단비들을 암이나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제가 각각 준비하시는 걸로 해드렸고,
걱정하시는 뇌경색 이런 부분들이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이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를 혈관 질환들을 굉장히 폭넓게 확장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뇌에 관련된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협심증 같은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제가 보장을 좀 넓혀봤고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유장애 부분 필요하신데 그런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거 추가 보장, 그다음 입원비 또는 진단비들은 어쨌거나 한 번씩 받고 끝나는 거라고 하면 진단을 받고 나서 향후에 치료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실 때 우리가 뭐 스텐트 삽입이나 이런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뭐 많으신 분은 8번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으실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술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업을 해봤고요. 뭐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배상 책임까지 같이 다 넣었을 때 전체적인 보험료는 뭐 15만 240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보험과 유지하실 보험과 요거를 같이 업세일링 하시다 보면 전체 32만 4,740원씩 내시는 보험료를 21만 7,680원으로 이렇게 절감을 하실 수 있는 효과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장 범위는 좀 더 폭넓게 보험료는 절감하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100%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안내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상담을 받아보시면 괜찮은 보험, 괜찮은 보장, 폭넓은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남편분의 이 CI 보험은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네. 뇌경색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는데 뇌출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리를 하시고 무해지 통합보험으로 기본적인 진단비와 수술비 보완해 가실 수 있게 전략자 드렸거든요. 네네. 예, 보험료도 줄어들었는데 만족하시나요? 예, 저 그걸 꼭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네. 예,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러셨죠. 예,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실 수 있는데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 보험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그 암이랑 뇌경색 가족력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네. 운전자 보험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석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본인 보험 지금 문의 주시는 거죠? 네.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8입니다. 48 되셨고요. 예. 지금 가족력 말고는 본인이 지금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아직은 특별히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저희가 보니까 한 증권에서 여러 개를 좀 가입을 하셨던데, 지금부터 원하는 좀 리모델링의 방향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안에 암이랑 뇌경색 이런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력을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신경이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사전에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48살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현대해상에서 3건의 보험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이라이프 건강보험과 하이카 운전자 보험, 그리고 42배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총 보험료는 20만 5천 원 납입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지인을 통해 가입한 3건의 증권. 제가 암, 뇌경색의 가족력이 있는데 이 보험이 좀 잘 가입돼 있는 건지 운전자 보험만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신경이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 진짜로 3건이 가입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2건이 가입돼 있으셔서 운전자 보험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증권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프 건강보험, 납입 기간은 20년이고 가입 시기는 2010년 2월이고 보험료가 13만 5천 원, 보장 기간은 100살까지 보장을 받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특약을 보니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실손보험이 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자 비용 담보도 탑재가 되어 있고, 입원비도 1일당 입원비로 상해 질병 3만 원씩 다 제대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젊은 나이에 아주 잘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가입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 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하이카 운전자 보험 월 4만 원에 20년 납이고 보장 기간이 90세 만기이네요. 네. 네. 이 안에 특약을 보니 골절 진단비 2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화상 진단비 20만 원, 관절 수술비 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장이 이게 끝이에요. 사실 운전자 보험은 보통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비싸죠. 그리고 왜 비싼가 봤더니 적립보험료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보험료가. 근데 이 네. 적립보험료가 이자가 붙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손해보험상 특성상 만기 환급 금액이 100%를 넘어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100%가 되지 않는 보험료를 90세까지 돈을 묶어놓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험이 42배 운전자 보험. 얘는 월 보험료가 3만 원이고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보고 안에 특약을 보니까 자동차 사고 부상 담보가 10만 원이 있고요. 교통사고 입원 일당이 10,000원이 있는데 이 교통사고 입원 일당은 교통사고가 날 때만 보장을 해드리려는 거니까 보장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약이 없어요. 뭐 또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 적립보험료 이게 큽니다. 아마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이 보험들 왜 들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들을 보아하니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암과 뭐 뇌경색에 대해서 보장금이 처음에 건강보험 외에는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하이라이프 건강보험은 유지를 하시고요. 운전자 보험 2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요거 7만 원을 정리를 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손해보험사에 아까 임연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20년 나 100세 보장으로 보험료는 82,000원이고요. 암진단비 3,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리고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실금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30대 질병 수술비, 성인병에 대한 수술비를 다양하게 탑재를 해드렸고,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를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자, 이 질병 후유 장애가 무엇인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뇌경색이 걱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질병 후유 장애에서 뇌경색이 만약에 발병을 해서 장애가 한 40% 정도 남았다 하면 2,000만 원에서 40% 800만 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심해져서 2차로 발병하면 장애율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장애율이 80%가 올라갔다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해서 또 지급을 해드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가 돼서 80%를 받았다 한들 또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디스크 수술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후유 장애가 또 10% 남았다 하면 200만 원의 보장 금액을 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질병의 종류별로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 폭이 아주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경색이라던가 이런 성인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진단금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82,000원이고 새로 가입하시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12,000원만 부담을 하시게 되면 걱정하시던 암진단비는 합쳐서 6천만 원을 받으시게 되고 질병 후유장애부터 성인병까지 다양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아주 하게 되면서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리모델링 이렇게 받아보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러네요. 만족하시나요? 네. 네, 예. 두 건의 운전자 보험이요, 뭐 불필요한 적립금도 묶여 있었고 보장의 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가족력 걱정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암이나 뭐 성인병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해 드렸거든요. 네. 예,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 문자를 통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38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인데요. 조금씩 보험 가입을 할까 하는데 보험 가입 순서를 전문가님께 정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들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만화 전문가님. 네. 20대에 독립한 직장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집안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20대 때 취업해가지고 독립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험이 없어져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상해에 대한 위험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면서 질병에 관련된 보험 우리가 진단비들 뭐 암내 심장 진단비들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년 뭐 중후년 노년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정말 필요한 건데 그때 들어가서 준비를 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네. 높아지니까 이왕 상해에 대한 위험 준비하실 때 요거 같이 준비하시면서 가벼운 질환부터 뭐 힘든 질환까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전 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준비라고 하고 또 우리가 나이 들면 무조건 찾아오는 게 또 노후잖아요. 그쵸. 노후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노후를 준비한 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미리 보험 준비하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과 실비보험 그리고 연금까지 추천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30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증권을 보니까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들어가서 보상 금액이 작더라고요. 보상 금액이 큰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던 보험 있잖아요. 예. 내 보험 바로 알기 해서 네. 했던 증권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으세요. 네. 거기서도 보면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보험 회사들이 대부분 뭐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보장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전보험사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 몇 군데 회사에는 유방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군데 회사만 견적을 받아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회사 한 서너 군데 받아보시면 그 같은 일반암으로 보장이 돼 있어도 보험료 또 차이도 천차만별이고 아까 면책기간도 얘기했었잖아요. 1년 이내, 2년 이내 면책기간 차이도 있으니까 여러 군데 회사를 전문가를 통해서 비교 분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회사마다 보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보험 가입 전에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31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입원비와 보험료가 너무 비싸네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만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입원비 많이 비쌉니다. 가입하려고 하면. 근데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큼 네. 뭐 보장을 많이들 받았기 때문에 그게 회사에서 손해율이 반영이 되니까 비싸지는 건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하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일주일만 입원, 뭐 열흘만 입원, 30일만 입원 이런 기간을 끊어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일반 병실 아니면은 상급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선별해서 가입을 하시다 보면 무조건 내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보험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입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번호 창구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3-151-2666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 계속해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